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폭삭 속았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청된 K-드라마 분석이란 제목의 스페인어권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여전히 열광하는 스페인어권 남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폭삭 속았다의 신드롬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이 드라마는 스페인어권에서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남미 페루 언론을 보면 이제 종영한 지 2달이 훌쩍 넘는 이 시점에서 페루 넷플릭스 순위에서 10위에 올라있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이 드라마의 예고편이 있는 넷플릭스 라틴 아메리카의 조회수를 보면 3년이 지난 오징어 게임의 예고편 조회수와 비슷한 1189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스페인어권 남미에서 오징어 게임급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리뷰 기사가 스페인어권 언론에서 오늘 날짜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사에서 짊어지고 있는 상처와 죄책감을 반영하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조용한 싸움, 희생, 두려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상처 하나하나에 대해 울고 당신이 그녀를 판단하여 그녀에게 준 고통에 대해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녀도 당신처럼 처음으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에서 남긴 많은 성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장하는 것이 때로는 부모님을 옛날의 아이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 아내, 딸, 남편,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흥미로운 줄거리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단순함이라는 관점에서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25년 3월 7일에 첫 방영되어 수천만 명의 시청자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넷플릭스에서 몇 주 동안 누적 5억 시청 시간을 넘기며 2025년 현재 전 세계 1위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5월 5일 한국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8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그중 4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그중 올해의 드라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주인공 애순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녀의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위대한 신이 되겠다는 꿈이 점점 좌절되는 것을 보며 울고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성차별 사회에 맞서는 모습을 봅니다. 제주도에선 여자보다 소가 낫지 광예는 체념과 슬픔이 뒤섞인 어조로 말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이 표현은 가혹하게 들리지만 소가 착취, 감금, 소비 대상으로의 전락을 상징하는 맥락에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착취당하는 동물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적어도 유용해 보이고 존재가 끊임없이 축소되는 여성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순의 발언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단적 상처를 반영합니다.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꿈이 시들어버린 수많은 여성의 상처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더 많은 장벽, 더 많은 침묵, 더 많은 희생을 짊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꽃피울 수 있는 것을 억누르는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다음은 여전히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스페인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아름다워요. 감정의 롤러코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K-드라마. 모든 챕터가 이야기를 담고 교훈을 주며 가장 중요한 건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우리들의 블루스 이후 최고의 K-드라마 중 하나예요. 배우들, 대본, 촬영 모두 정말 잘 됐어요. 다만 이 시리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자면 너무 짧다는 느낌이 남네요. 예순이나 관식의 아이들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16개의 챕터만으로도 이 K-드라마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시리즈는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족사랑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삶 속의 사람들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특히 부모님과 함께 인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제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제야 부모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의 사랑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우리 관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데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 서고 그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일부라도 되돌려주는 데에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는 부모님 눈에는 언제나 그들의 자식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팬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같이 보자고 했고 저는 좋아요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나 남미 가족들이 5에서 90년대에 직면한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도 저를 이렇게 매료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만에 본 걸작입니다. 제가 본 모든 한국 드라마는 주로 부자 남자나 부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이 세대의 여성과 남성이 꼭 봐야 하고 그들의 조상이 겪었던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기 전에는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친구가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유지해왔고 35살인 지금도 어머니가 일으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성숙한 사랑이라는 카드를 노골적으로 꺼내는 영화나 드라마는 싫어요. 이 시리즈도 대부분처럼 허무하고 억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틀렸어요. 정말 걸작이에요. 매회마다 웃음이 터져요. 모든 캐릭터가 믿을만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출연진, 연기, 음악, 스토리텔링, 전체적인 완성도까지 완벽해요. 제 삶에 사랑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아버지가 매일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깨닫게 돼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늘 후회했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어머니의 한계를 이해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아직 아이들에게 충분히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합니다. 더 나은 교육이나 자원 혹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롤모델이 없었기에 의도치 않게 트라우마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삶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그저 살아남는 것조차 힘들고 특히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아이와 박보검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멋진 연기였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폭삭 속았다 소식을 그만 전하고 싶어도 끝없이 올라오는 리뷰 기사와 반응들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야말로 너무나 과소평가되었으며 전세계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에 명작 걸작의 수식어를 계속 붙여가며 극찬의 댓글을 계속해서 쏟아낼 듯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